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. 이게 왜 그런가 라고 이렇게 되돌아보면 청년들이 더 이상 연애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그래서 출산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. 하도 요즘은요 남녀 갈라치기를 많이 하고 이제 남녀가 이렇게 연애하는 걸 못하게 만드는 제약 조건들이 너무도 많이 생겼죠. 뭐 남들하고 비교하고 뭔가 조건을 갖춰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요새는요 뭐 이상한 그 뭡니까 그 여성들이 남성들을 상대로 뭐 성추행이나 아니면 뭐 성폭행 뭐 이런 것들을 빌미로 통신매체 음란법이든 뭐 이런 것들로 고소고발해가지고 합의금을 뜯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시장이 확산되다 보니까 아예 남성이 여성 근처에도 안 간다라는 겁니다. 이러다 보니까 뭐 사고 칠 일도 없는 거고 뭐 연애할 일도 이제 더더욱 줄어드는 거고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아예 그냥 근처도 안 간다라는 겁니다.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. 통신매체 음란법이라고 하는 그런 개소리 같은 그런 것들은 없어져야 됩니다. 그래야 뭐든 좀 나아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뭐 고민들이 많이 듭니다. 그 고민들이 되게 많이 드는데 뭐 지금 현재 고령화돼서 나이 든 노인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아이들 울음소리가 안 보이고 초등학교에 가면 한 반에 20명 근데 그것도 6개 반이 뭐 6개 반 5개 반 이러는 거죠. 전교생이 100명 120명 채 안 되는 것도 많더라는 겁니다.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라는 얘기가 되게 나올 정도인데 앞으로는요 출산 관련해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게 모든 걸 다 지원해줘야 됩니다. 그래야 저런 것들이 바뀌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여성이 결혼하지 않는다. 여성도 군대 보내야죠. 군대 보내야 됩니다. 그리고 뭐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산다.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될 거예요. 그리고 결혼을 해서 만약에 출산을 한다. 아이 한 명 출산한다라고 하면 국민연금 그 가입 기간을 뭐 예를 들어서 10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국민연금을 10년을 보장해 준다고 예를 들어서 애를 2명 놓는다. 국민연금을 20년 이렇게 가입한 거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금액을 이제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애 한 명당 국민연금을 예를 들어서 한 50만원 50만원 적습니까? 한 70만원 정도 이제 받을 수 있게끔 해준다. 그럼 애 2명 나오면 140만원이잖아요. 애를 2명만 나오면 정부에서 이제 그 아이를 2명 낳은 부모에게 국민연금을 이제 140만원 더 받게끔 해준다라고 하면 아이를 낳을까요? 안 낳을까요? 낳을 가능성이 크죠. 그런 식으로 좀 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들이 제공이 돼야죠. 실제로 뭐 출산율 뭐 대책 이러지만은 저 이름만 갖다 붙였지 온 이상한 다른 잡다구리한 그런 정책에다가 이름만 갖다 붙인 그런 출산과 상관없는 그런 정책들도 엄청나게 많이 아마 쓰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. 이래저래 출산율이 0.7명도 무너졌다.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고 한국이 소멸 중이다라고 하는데 청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나라가 사기를 치는데요. 뭐 전세자금 대출 빚내게 만들어가지고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게끔 만들었어요. 근데 어떻게 살아가겠냐라는 겁니다.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.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.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충격적인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. 개막장입니다. 개막장.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요.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. 답이 있냐고요. 답이 없는 거죠. 못 견디겠는 거죠. 참 씁쓸한 생각이 자꾸 듭니다. 답이 없겠다라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나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못 모르는 청년들을 상대로 너무 많은 이제 수작질을 벌였던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제는 희망이나 의욕을 이제 갖지 못하는 거죠. 씁쓸한 얘기입니다.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삶을 잘 살아가고 또
출산을 하겠냐라는 겁니다.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. 이게 너무 좀 막장이더라는 겁니다. 뭐 지금 현재 삶을 이제 제대로 꾸려갈 수 있을까? 인구절벽의 수준이 이제 더 심해졌죠. 70세 이상의 인구가 632만 명, 20대 인구 620만 명보다 12만 명이 많답니다. 이미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이제 전체 인구의 19%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좀 씁쓸하죠. 신혼부부는요. 국내 신혼부부는 간신히 100만 쌍을 넘겼답니다. 역대 최저라고 하는데 더 심해지더라는 겁니다.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. 삶이 나아질까? 저 저출산 문제가 금방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. 획기적인 상황이 이제 생기지 않는 이상은 어려울 거다라는 겁니다.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. 이제 더 이상 아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. 뭐 전부 다 뭐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뭔가를 갖추고 아파트가 있어야지 결혼한다. 맞벌이 해야 된다. 뭐 월급이 못해도 600만원, 700만원 이상 돼야 된다. 뭐 이런 얘기만 하면 뭐 가능하겠습니까? 가능하지 않은 거죠.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럴싸한 상대방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싶다. 현실하고 좀 안 맞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. 뭐 그러면 결국에는 결혼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. 요새는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사는 사람도 너무도 많은데요. 어떻게 하겠습니까?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? 참 많은 고민들, 많은 씁쓸한 생각들이 듭니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출산이 적어서 아이를 좀 적게 낳는다, 인구가 줄어든다, 이런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왜겠습니까? 인구가 많고 출산율이 늘어나면 기득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 이러면서 이제 사람 소중한지를 모르더라는 겁니다. 지금처럼 이제 출산이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 것 같다,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기득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? 이민청 만들어가지고 이민자 늘려야 된다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.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. 절대로 그런 말에 놀아나서는 안 되겠습니다.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은 해서는 안 된다.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어느 정도의 외국인은 필요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외국인을 늘렸다가 그 외국인 2세, 3세가, 4세가 한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? 보통의 사람들, 서민들을 더 경쟁시키려고 하는 기득권들의 생각에는 절대 용납하거나 수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저출산 관련한 예산을 좀 제대로 쓸 수 있는 국정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요. 출산하는 가정에는 엄청난 혜택들을 실질적으로 제공해줘야 실제로 출산한 부모들이 제대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지 않겠냐. 출산을 좀 권유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